저런 말도 나왔네요. 남자 이유미냐? 벽보부터 떼라. 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청문회 가운데 가장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상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대박도 치고 하면서 무슨 것들 여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국회 청문회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경찰이 예, 뭐 청문회 당사자의 목소리를 1시간 20분 만에 듣기는 저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표정 보셨지만 저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과 김상곤 후보자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어차피 가거든요. 가게 되면 질문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제 지금 송영무 후보자 이어서 사실 오늘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야당에서 이제 어떤 그 낙마 대상으로 꼽은 이제 그 대상인데 사실 논문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아까운 시간 아니겠어요? 본인도 사실 질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질문도 사실 못 합니다. 어차피 오늘 밤 되면 끝나는 것이고 오늘 밤 넘어가면 이제 뭐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참 야당 의원들이 지금 야당을 처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제대로 청문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을 아껴 정말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집중력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따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목소리 높이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저는 뭐 이제 시간 가면 벌써 점심시간 되면 이제 뭐 거의 오전 신문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결국 참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도 보니까 그 밖에다가 벽보를 붙여서 그거 가지고 논쟁을 또 한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 실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보 야당의 좀 어설픈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국회 교문위 앞에다가 저렇게 벽보를 붙여놓은 건데요. 예. 서 교수님, 물론 뭐 오전에 저희가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를 쭉 지켜보려고 해도 중간중간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근데 남자 이유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뭐 조작 이유미 이제 국민의당 선거 때 바로 이게 그 조작 사건 이걸 빗대 가지고 논문을 이게 표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로 붙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 벽에다가 벽보를 붙이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은 회의장에서 정말 이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송곳 검증을 통해서 국민을 이게 설득을 시켜야죠. 항상 이게 오히려 이게 회의장이 아닌 밖에다가 벽보로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거는요. 조금 전에 이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국민을 갖다 설득하는데도 오히려 저는 이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게 그 회의장에서 지금이라도 차분하고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송곳 검증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부적격자라는 걸 설득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가 잘 안 되는 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 야당이 오랜만에 전략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저 벽보가요? 예, 벽보를 붙인 것도 그렇고 또 이 인사청문회 앞전에 계속 저렇게 논란을 벌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전략,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엿보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집중해야 될 후보, 낙마를 시켜야 될 우선순위 후보는 일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이제 그 다음 순위긴 한데 그런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흠집 내기를 최대한 하는 것이 그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김상곤 후보자 낙마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까지 이렇게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봤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전략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흠집 내기에 주력한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벽보 방식과 더하기에서 그 회의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야당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거는 대학 시절에 하던 거잖아요. 대자보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그 인사청문회장 바깥에 저렇게 벽보를 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 흠결은 철저하게 파야죠.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그거는 그 흠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 추궁을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야당의 전략이 들어가서 흠집을 좀 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너무 인격 모독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은재 의원의 어떤 청문 장면을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 좀 후보자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추궁만 하고 야단만 치고 난 다음에 후보자가 대답할 시간 필요 없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런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뭔가가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면 허점을 파고들어서 정말 날카로운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자가 드러나면 그건 진짜 확실하게 낭만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도 또 뒤에 준비가 돼 있어요. 천천히 저희 꾹꾹 씹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지금 벽보를 붙인 게 바로 이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때문입니다. 이 벽보, 야당에서도 오늘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이거였는데요.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 논문 도둑 가짜 인생. 누굽니까?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격 모욕이고요. 판사입니까?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런 거 붙여놓고 이것이 정치적 주장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건 논문 복사기냐 표절 왕이다라는 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의 절자는 몰래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정말 열심히 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대로 비껴가지고 갖다가 옮겨놓은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중간에 껴들지 마세요. 껴들지 마세요. 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제일 공방이 치열한 것 같아서 이현정님, 야당에 일단 오전까지 오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전략이 성공을 못했다고 보는 게 사실 논문 표절 이런 문제는요. 그 후보자가 정말 그걸 갖다가 본인 입으로 어떤 토로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샅샅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밖에 붙여놓은 건 누가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보좌관들하고 몇 명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 오전 내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당의 전략이에요. 저렇게 자꾸 싸움을 붙여서 저 시간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즉 상임위원회 시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 결국 청문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 특히 이제 조금 좌편향적인 말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그게 또 왜 지금 또 최근에 낸 그 어떤 사전 답변서에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 바꾼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렇게 지금 공방만 벌이고 계속 혼자 말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 저러다 보니까 결국에 청문회가 아니고 그냥 의원들 자기 얼굴을 한번 TV에 나오는 그 대회로 지금 저는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모두 발언이 끝나고 드디어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기다리셨겠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답변이 오전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 연유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중복게재가 아니고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산업민주화 주제로 제가 여기 논문 가져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 네, 뭐 저희가 이은재 의원의 질의 모습을 봤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은재 의원께서 조국 수석의 후보자 검증이 소홀하지 않냐, 인정하냐, 소홀함을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부러 한 발언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치고 빠지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그 검증과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야 간에도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좀 정무위에 좀 출석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냐 마느냐 가지고도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가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 알죠.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 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전략적인 그런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오후에 있는 말씀하십시오. 이게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논문 표절이라고 아예 딱 지금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곤 후보자도 오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서울대 연구지질성위원회에서 이게 논문 표절인지 아닌지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논문 표절은 아니다라고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논문 표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지금 조국 수석권을 걸고 넘어가는 것은 조국 수석도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특정 그 보수 미디어에서 그냥 거의 무차별적으로 논문 표절 문제를 다 제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가 돼서 서울대에서 이것도 검증을 했어요. 근데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사안을 즉 굳이 끄집어내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수석이 검증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검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 문제가 만약에 이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후보를 추궁하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확 그냥 몰아가기 식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전에 화면을 쭉 봤는데 오후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를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서 변호사님. 김상곤 후보자 이렇게 뭐 답변 기회가 많지 않고 송영 후보자는 뭐 사실 답변을 하다가 본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김상곤 후보자는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송영무 후보자는 이게 좀 고민하겠죠, 여론을. 이게 김상곤 후보자는 뭔가 이게 개혁성이나 상징 면에서 무조건 이게 임명할 걸로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지금처럼 이게 청문회가 여야 간의 어떤 죽기 살기식으로 정치 투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청문회라는 것은 정말 이게 그 장관 후보자가 그 직책이나 어떤 능력, 도덕성 이걸 차분하게 검증하는 게 돼야지 여기서 몇 명을 낙마시키면 야당이 이기고 못하면 여당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야 간의 어떤 진흙등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짚어볼 인물이 있습니다.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그런데 야당은 송 후보자의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7월 4일 해군본부 종합상황실장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회식을 하고 아주 늦은 시간에 역시 그것도 새벽입니다. 노량진 경찰서에서 걸렸습니다. 혼자 걸린 것도 아니고 대령 2명 동기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불과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입니다. 예,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제 무산이 된 상태인데 저는 참 흥미로운 게 지금 송영무 후보자를 두고 군사기밀 유출 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정윤회 문건의 본질보다는 문건 유출 문제를 이제 사실 더 조사해서 박관천 경정을 구속했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저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진다고 보는데 사실 음주운전을 은폐한 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음주운전 은폐한 거를 밝혀낸 게 잘못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송영무 후보자가 본인이 1991년도에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본인이 그걸 평생의 어떤 문제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청와대 검증할 때 본인이 고백을 안 했잖아요. 자,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밝혀낸 사람이 문제인가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당이나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보면 저는 참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악성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음주운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음주운전이 만약에 본인이 기록이 됐으면 만약에 지금 대령으로 승진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또 누군가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개월 뒤에 그 뻔히 같은 동기들끼리 술 마시고 그 사람이 술 마셨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본인이 옆에 탔다? 물론 본인이 직접 운전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할 때 그 운전자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요즘 보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렇게 4개월 전에 그렇게 당했으면 최소한 음주운전에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젊은 시절에 한순간의 잘못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여당과
정의당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무슨 뭐 군 기밀 유출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유출 문제가 따져보면 이는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죠. 근데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송영무 후보자가 100번 잘못했다.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그 자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은밀한 곳에 왔으면 야당의 주장도 일부분 좀 맞는 건 아닙니까? 여당 주장이요? 여당이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는 무엇에 의존해서 인사청문회를 했나는 거예요. 대부분 제보예요. 예. 그리고 그 제보의 출처에 대해서 다 확인해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한 그런 증거 자료만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런 제보를 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런 연고로 해서 정치권의 대선 캠프에도 들어와서 또 뭔가 또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데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여당의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쯤에서 넘어가는 게 좋지 이거 계속 만약에 이 문제로 가지고 이제 더 캐려고 했다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부가 기물 유출했다. 이걸 여당이 너무 몰고 가면 본인들도 야당 시절에 그랬으니까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분리해야 될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여당이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출 문제가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하죠. 저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이게 과연 본질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면의 감찰 문건 당시에 야당이 계속 외쳤던 지금 여당이 외쳤던 그 논리 그대로 따지면 이거 역시 이게 약간 그 본질을 흐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국민 여론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 송영무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개혁이나 또 방산비리 척결을 이끌 만한 적임자는 아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여당이 그걸 덮으려고 뭔가를 지금 역공을 펼치는 작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 역시 부적절하다. 다만 야당이 어떤 이제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받을 때 이 정보가 군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야당으로 들어가서 그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이제 폭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 분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여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송영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그냥 다 덮기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면 부적절하지만 다만 이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돼서 군 내부에서 약간 좀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군 기밀 자료까지 누군가가 끌어다가 갖다가 줄 정도라 그러면 군 내부에 조직적으로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수단이 기밀까지 갖다 주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만약에 이런 자료를 바깥으로 유출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제 청문회 같지 않은 청문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면 흥미로운데요. 같이 보시죠. 아주 책임이 막중하고 또 잘할 걸로 기대하면서 또 축하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잘 임하셔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쌀 수급 안정, 가축 질병 방역 대책 마련, 가뭄 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화기애애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청문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그쪽에 저는 제 가족 감싸기 가장 심한 게 검찰하고 국회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그 싸우는 와중에 중앙당이 후원에 부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국회 통과됐어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중앙당 후원에요. 부활하는 게 그 여야 일치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형적인 이게 그 자의 감싸기고요. 저는 이게 청문회라는 게 정말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만 놓으면 솜방망이 검증이 돼버려요. 솜방망이. 근데 이거는 정말 말해야 한다고 지금 현재까지 전부 이게 의원 불패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깨끗한 집단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과연 이게 국회가 학계나 공무원들보다 이게 더 깨끗한 집단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고 앞으로는 의원이라서 이게 더 음하게, 더 철저하게, 더 송곳 검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청문회장 밖에서는 더해요. 청문회장 안에서는 저런 정도에 불과한 거죠. 청문회장 밖에서는요, 여야 불문 덕담과 칭찬과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좀. 아니 청문회 안에서는 저렇게 고성을 높이면서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화기애애하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화기애애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송국 검증이 필요할 텐데 일단 청문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